이번 시간에는 클로드 코드를 이용해서 NA의 워크플로우를 한 10배 정도 빠르게 구축을 해서 디버깅과 테스트까지 짧은 시간으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데모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워크플로우를 자연어 한 방에 구축을 했고, 저는 이 NAN에서 폼 트리거를 이용을 해서 유튜브 링크를 삽입을 하고, 여기 슬라이드 수와 언어, 그리고 텍스트 분량, 이미지 소스 따로 세팅한 감마, 테마까지 세팅을 한 다음에 테스트 해볼 PPT를 한번 삽입을 해보면요. 이 대시보드는 따로 바이브 코딩으로 만든 대시보드인데, 유튜버 중 한 명인 마크 선생님의 유튜브 URL 복사를 한 다음에 PPT 그리고 내가 원하는 슬라이드 수를 입력한 다음에 서브밋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실제로 돌아가고 있고요. 이렇게 2분 만에 워크플로우가 돌아간 것을 확인을 했고요. 이메일을 한번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원본 유튜브가 나와 있고, PPT 열기를 눌렀을 때 영상에 있는 내용 20분짜리를 보지 않고 이렇게 2분 만에 간단한 PPT를 보면서 정보를 좀 더 쉽게 소화할 수 있는 워크플로우를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이 워크플로우를 만드는데 한 20분도 안 걸렸고요. 그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로드 코드에서 NAN 워크플로우를 만들기 위한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PC에 Node.js가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클로드 코드가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VS 코드 IDE 위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거고, NAN 인스턴스를 활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되는 거 뭐냐면은 NAN API 키 발급하는 부분이나 이런 감마 API 키하고 지메일 계정 요거 연결하는 거는 이번 영상에서 여러분들 소개를 해드릴 거기 때문에 그걸 참고해서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프로젝트 세팅 관련돼서는 GitHub 링크를 댓글에 달 거기 때문에 그걸 참고하시고 거기에 관련된 설명들이 다 있을 겁니다. MCP와 스킬스를 설치하는 내용까지 여러분들의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저희가 왜 클로드 코드 위에서 안 만들고 그냥 여기 NAN 클라우드에서 이걸 만들면 좋지 않냐, NAN AI 베타라는 이 빌드 챗이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자연어로 워크플로우를 만들어 주긴 합니다만 여러 가지 치명적인 단점들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NAN 클라우드 인스턴스에서만 활용이 가능하고 셀프 호스팅 버전에서는 아직까지는 사용할 수 없고요. 요걸 여러분들이 여기 위해서 만들면은 꽤나 잘 나오긴 하는데, 단점으로는 이걸 수정 요청을 못 합니다. 이 수정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워크플로우가 지워지거나 덮어씌워지기 때문에 이전 맥락을 유지를 못한 채 워크플로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방식이 조금 저는 불편하다고 생각하고, 또한 좀 자세한 맥락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너무 인위적으로 만든다는 단점이 있어서 자유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원하는 워크플로우는 본인이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타인에게도 쉽게 설명이 가능한 그런 워크플로우를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클로드 코드 위에 연동시킬 NAN MCP와 NAN 스킬스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만들 계획입니다. 이제 저희 전체적인 이 영상의 흐름에 대해서 먼저 큰 숲을 보여드리고 나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환경 설정한 내용 알려드릴 거고, 관련된 맥락을 수집을 할 겁니다. 이 맥락 수집하는 거를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들 참고하시면은 조금 더 정확하게 워크플로우 만들 수 있고요. 저는 이번 실습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워크플로우는 감마 PPT 활용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클로드 코드 위에서 타이핑하지 않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를 해서 워크플로우를 만드는 걸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NAN 위에 임포트 시킨 다음에 에러 수정을 한 두세 번 정도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 결과를 확인하고 이번 영상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그래서 실습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습을 위한 GitHub 레포지토리를 준비를 했는데요. 이 GitHub 레포지토리는 댓글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요거를 다운받으셔가지고 VS 코드나 엔티그래피티 같은 IDE 위에 여셔도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이 주소를 복사를 한 다음에 VS 코드에서 클로닝을 하겠습니다. VS 코드에서 이렇게 여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경로에 새 폴더를 만드셔가지고 열도록 하겠습니다. 새 폴더를 만들었고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왼쪽에
이런 식으로 매뉴얼들이랑 클로드 코드의 시스템 프롬프트들 만들어 놓은 것도 적혀 있고 설명 내용과 이것에 대한 설치 방법에 대해서 기술을 해놨습니다. 기술을 했기 때문에 여기 같은 클로드 코드 같은 경우는 NAN 마스터 클래스에서 이거 설치하는 방법 알려드렸습니다. 익스텐션에서 클로드 코드를 찾으셔서 이걸 인스톨 하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설치를 해야 되는 거는 일단 Node.js 당연히 깔려 있으셔야 되고 클로드 코드 계정이 있으셔야 되고요. NAN 인스턴스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출발을 할 겁니다. 저 같은 경우 셀프 호스팅 환경에다가 이거를 세팅을 할 거고 요 셀프 호스팅 환경이든 NAN 클라우드 환경이든 인스턴스에서 NAN API 키 발급받는 방법은 쉽습니다. 네, 이렇게 NAN 인스턴스에 들어오시면은 세팅 가셔서 NAN API 키 이걸 누르시면 됩니다. 이걸 누르셔서 키를 발급받으시면 되고요.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클로드 코드가 미리 설치가 되어 있으셔야 되는데 이걸 복사를 한 상태에서 커맨드 J나 컨트롤 J를 누르셔서 이렇게 설치를 하시고요. 자,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클로드 코드가 열리는 거고 클로드 버전도 확인해 주시고 클로드를 로그인 하시면은 우측과 같은 익스텐션과 똑같은 효과가 납니다. 저랑 여러분들은 이렇게 동일한 화면에서 세팅을 진행을 할 거고요. 이제부터 세팅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셋업 가이드에 있는 내용을 전부 복사를 해가지고 하나씩 해달라고 요청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만 일단 하나씩 하는 거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는 것이 여러분들 이해가 더 잘 될 것 같기 때문에 MCP부터 작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보시면 mcp.json example 이렇게 준비를 해놨는데 요거를 수동으로 한번 고칠 건데요. 실제로는 .mcp.json 이런 식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요거 이름을 뒤에 example을 전부 제거를 하겠습니다. 전부 제거하고 저장을 한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세팅을 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의 NAN 인스턴스 경로와 API 경로를 API 값을 입력을 해야 됩니다. 저는 호스팅어에서 NAN을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호스팅어 인스턴스 주소를 복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붙인 다음에 뒤에 이렇게 고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API 키도 복사를 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복사를 해서 붙인 다음에 저장을 하고 저는 이걸 닫아 놓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 MCP를 설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 MCP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은 워크플로우를 만들고 업데이트하고 삭제를 하는 작업을 하고 워크플로우를 테스트하고 실행을 해주는 작업을 진행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MCP를 설치를 했으니 그 다음에 저희가 진행할 내용은 NAN 스킬스 설치를 할 건데 여기 설치 방법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여러 개 있는데 일단 저는 수동 설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복사를 해서 컨트롤 J 그 다음에 컨트롤 V를 해서 클론을 하고요. 클론을 하면은 요 주소에 있는 내용들이 제 코드 베이스에 적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걸 복사를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스킬스 관련된 내용들이 있으니까 슬래시 NAN 이라고 하면은 여기 슬래시 커맨드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 여기 있는 스킬 목록과 일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기본적인 환경은 세팅이 끝났습니다. 저희가 NAN 위에서 자연어를 다시 여러분들은 클로드 코드에서 자연어를 이용을 해가지고 워크플로우를 빨리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환경이 세팅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 cloud.md 파일 보시면은 이거를 한 몇 개월 동안 쓰면서 나름 최적화를 한 건데요. 나름 최적화를 한 건데 일단 생성되는 워크플로우는 이 워크플로우 하위 폴더에서 워크플로우가 만들어집니다. 저는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은 저는 이걸 바로 자연어로 이야기하기보다는 좀 맥락을 일부 좀 수집을 해가지고 워크플로우를 만듭니다.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자연어로 이야기해도 좋지만 이번에 만들어 볼 워크플로우는 감마를 이용을 해가지고 유튜브 URL에 있는 대본을 추출을 해서 감마 PPT로 만들어 보는 게 목표입니다. 저는 YT 유튜브 to PPT라고
표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유튜브 to ppt 폴더에다가 파일 하나 추가를 해서 문서를 아주 간단한 메모장 하나를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뭐 reference md라고 일단 표현을 해놓고요. 여기는 그 감마 ppt에 대한 API 주소, 문서 주소를 넣을 생각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샘플, 이렇게 NAN 워크플로우는 JSON 파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일부 활용할 수 있는 NAN 노드들 몇 개를 수동으로 조금 만들어 놓고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이걸 저장을 해 놓고 한번 출발할 건데요. 우선 여기 레퍼런스 MD에는 감마 PPT에 대한 개발자 API 문서를 만들어 놨습니다. 링크를 복사를 해왔어요. 이걸 복사를 해서 실제로 한번 들어가 보면은 이게 어떻게 PPT가 만들어지는지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뭐 이미지 모델 옵션도 바꿀 수 있고 테마 아이디 이런 것들도 세팅을 할 수 있습니다. 클로드 코드한테 이 문서 링크들을 싹 뒤져가지고 참고해서 워크플로우를 만들어 달라고 저는 요청할 예정인데요. 그 전에 일단 여기서 이 감마 API 키를 연동하는 방법부터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감마 서비스를 접속합니다. 그러면은 여태까지 이것저것 만든 게 되게 많은데 좌측 하단에 설정을 여기 좌측에 여기 설정 탭을 누릅니다. 설정 누른 다음에 API 키가 있습니다. 요 키를 생성을 하셔가지고 붙이시면 되거든요. 저는 이 키를 한번 생성을 해도록 하겠습니다. API 키를 생성을 하면은 이거를 복사를 한 다음에 연동을 한번 해볼 건데요. API 문서에서 여기 list 테마 and list folder APIs explained 이렇게 막 표시가 되어 있는데 요거를 좀 읽어보다 보면은 요 주소로 내 감마 API 키를 요게 H가 header us거든요. X API 키를 이용을 해서 인증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NAN 가서 PPT를 한번 만들기 위한 API를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HTTP를 누른 다음에 그 다음에 이 API 키를 인증을 해야 되는데 Generic Credential 타입을 누른 다음에 header us를 해야 됩니다. 감마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Create New Credential 한 다음에 복사했던 API 키를 붙인 다음에 여기가 아까 이렇게 X API 키라고 여기 되어 있었죠. 이거를 키값 그리고 API를 뒤에 걸로 밸류 값을 채워야 되고 요 내용을 복사를 해서 엔드 포인트를 채워야 되겠죠. 여기는 이렇게 이건 쓰는 계정 이름이고 감마 PPT라고 식별을 해 놓은 다음에 API 키를 연동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엔드 포인트 요걸 집어넣고 돌리면은 감마에서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엄청나게 많은 테마들을 전부 다 들고 올 수 있고요. 다시 문서로 돌아가서 폴더를 한번 내가 확인을 해보고 싶다 하면은 이 값을 바꾼 다음에 돌리면은 보시면은 이렇게 이름 보시면은 이게 쓰는 감마 PPT 폴더랑 똑같거든요. 1, 2, 3, 4, 5, 6, 7하고 99가 있는데 감마에서 쓰는 감마 서비스에서 쓰는 요 내용들 폴더가 똑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내가 설명을 못 드렸는데 요거 비용 같은 경우는 이렇게 크레딧이 있는데 저는 이 감마를 프로 버전을 쓰고 있습니다. 프로 버전을 쓰고 있는데 그 감마가 거의 매달 웨비나를 하긴 하거든요. 신년에서는 이게 웨비나를 안 하는 것 같은데 웨비나 할 때 그 프로 계정을 한 달 정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때 한번 여러분들이 활용해 보셔도 좋고 크레딧을 따로 별도로 구매를 해 보셔도 좋습니다. 그러면은 요거 같은 경우는 감마에서 PPT 폴더를 들고 오는 하나의 예시 없잖아요. 저는 이거를 듀플리케이트를 한 다음에 어떤 걸 할 거냐면은 여기 문서로 내려가다 보면은 쿼리 이그젬플이라 가지고 테마를 검색할 수 있는 API 엔드포인트가 있습니다. 요 값을 복사를 할 건데요. 보시면은 요 엔드포인트 뒤에 쿼리가 붙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요것과 함께 결합을 해서 사용을 해야 합니다.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거를 이 엔드포인트를 복사를 한 다음에 여기 넘어가서 붙인 다음에 여기 뒤에 쿼리 내용을 입력을 해야 됩니다.
문서에 있는 거를 따라서 세팅을 하면 됩니다. 저는 이걸 복사를 할 거고요. 복사를 한 다음에 NaN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붙여놓도록 할 거고, 여기 뒤에 저는 제 회사 이름을 이렇게 기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기입을 했냐? 제 실제로 쓰는 감마 PPT 테마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라이브러리에 이렇게 템플릿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 메인 테마랑 블랙 메인 테마 이렇게 있거든요. 저는 블랙 메인 테마 이거를 자동화할 때 이 양식을 쓰고 싶기 때문에 저는 이런 작업을 했습니다. NN으로 넘어가서 이걸 한번 돌리면은 보시면은 이렇게 커스텀 테마들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마에서 커스텀 테마를 만드시고 싶다면은 제 유튜브 영상에서 요 영상이 있거든요. 여기서 테마 만드는 거에 대한 타임스탬프를 NAN 스티키 노트에다가 기입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스티키 노트를 만들어 놨고, 요거는 핀으로 고정을 시키겠습니다. 핀으로 고정을 시켜 놓고, 요거 같은 경우는 잭시아 이렇게 테마라고 기입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클로드 코드한테 노드는 이걸 쓰면 되는구나 라고 인지를 할 거기 때문에 이걸 쓰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저는 유튜브에 있는 영상의 대본을 뽑아서 PPT로 만드는 걸 원하기 때문에 이 워크플로우 일단 잠시 저장을 해놓고 NAN 8시간 마스터 클래스에서 관련된 유튜브 대본을 뽑는 노드가 여기 딱 있거든요. 유튜브 URL을 넣으면 대본을 뽑아서 전처리를 하는 노드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임의로 이렇게 냅두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거를 복사를 해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클라우드 코드로 가서 샘플 제이슨에다가 관련된 내용을 넣어 놓을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효과가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이전에 썼었던 노드들이 일단은 안정적이고 잘 돌아간다는 보장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좀 재사용성 측면에서도 좋다라고 전 생각을 했고, 이렇게 맥락을 준 다음에 개발을 조금이라도 정확하고 에러 없는 워크플로우를 구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면은 이 클라우드 코드에서 저는 한번 프롬프트를 입력을 할 건데요. 어떻게 프롬프트를 입력을 할까라고 했었을 때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거는 NAN에서 처음에 출발을 어떻게 할 것인지, 예를 들어서 뭐 웹훅으로 출발할 것인지, 설문 폼 트리거로 출발할 것인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고, 두 번째는 데이터 뭐 어디다 저장을 할 것인지 그런 내용이 필요할 것 같고, 세 번째는 이거를 결과를 어떻게 받을 것인지, 뭐 텔레그램 받을 건지, 슬랙으로 받을 건지, 이메일로 받을 건지, 최소한 이 세 개 정도의 맥락은 여러분들이 자연어로 넘겨줘야 됩니다. 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일단 저는 첫 번째로는 이 설문 폼에다가 유튜브 URL을 넣은 다음에 PPT를 만들기 위한 몇 가지 내용들을 넣고, 그 다음에 이거를 유튜브 URL 돌아가지고 관련된 메타 정보를 구글 시트에다가 저장을 또 하고 싶고, 마지막에는 지메일에다가 이렇게 관련된 PPT 내용이 도착하였다, 이런 식으로 저는 마무리를 하고 싶거든요. 이 세 개에 대한 내용을 넣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관련된 정보를 저장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특정 폴더를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빈 스프레드시트를 하나 복사를 해서 여기서 유튜브, 여기서 구글 스프레드시트 URL이 있습니다. 여기서 요게 ID 값이거든요. 요 내용이 ID 값이기 때문에 요거 경로 값을 맥락으로 넣을 겁니다. 클라우드 코드한테 가서 한번 자연어로 요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구글 스프레드시트, 구글 스프레드시트 ID를 이렇게 넣고 레퍼런스 도큐먼트 URL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레퍼런스 MD라고 되어 있는 거를 우클릭 카피 릴레이티브 패스를 하시면은 상대 경로로 복사가 됩니다. 이거를 참고하라고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저는 위스퍼 플로우를 이용을 해서 자연어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NAN 워크플로우를 만들고자 합니다. 처음에는 폼 트리거를 이용을 해서 NAN 워크플로우를 출발을 하고 싶고요. 그 폼 트리거 안에는
유튜브 URL이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감마 PPT를 구성을 하기 위해서 활용되는 PPT 분량이나 언어 같은 것들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내용은 레퍼런스 도큐먼트 URL을 참고를 해서 거기 안에 있는 문서를 실제로 웹 검색해서 확인을 한 다음에 내용을 기획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유튜브 URL을 집어넣은 다음에 에피파이와 코드노드를 이용을 해서 대본을 추출하고, 그 대본을 추출한 걸 바탕으로 해서 PPT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것 관련된 내용은 sample.json이라는 파일에 적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노드를 참고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API를 호출을 하면은 아마 PPT가 만들어지는데 한 2, 3분 정도 걸리니까 그걸 좀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게 PPT가 만들어질 때 그 URL과 유튜브 URL 같은 메타 정보들은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적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완성이 되면은 그 완성된 슬라이드를 제 지메일 계정으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자연어로 한번 입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 수정할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요. 일단 이 지메일 계정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면 되고, 이런 오해가 생길 만한 것들은 조금 고치면 좋습니다. 너무 많이 고칠 필요 없고요. 어차피 충분히 인지를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샘플 제이슨 같은 경우는 요걸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해놓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여기 있는 내용을 복사해서 여기 NAN에서 자체적으로 클라우드에서 작업을 하는 것보다는 개인적으로 클라우드 코드 위에서 좀 더 잘 워킹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 부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여러분들이 쓰시면서 비교를 해보셔도 좋습니다. 우선 저는 요걸 한번 돌리기 전에 여러분들 반드시 Shift 탭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플랫 모드가 나온대요. 처음에는 무조건 플랫 모드로 출발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입력을 했지만 이 만들고 싶은 워크플로우에 대해서 맥락이 부족한 부분은 플랫 모드를 이용해서 맥락을 채워줘야 됩니다. AI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이걸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NA의 MCP와 스킬스가 적절히 조합이 돼서 이 워크플로우를 만들기 위한 기획을 진행을 할 거고요. 이 워크플로우 솔직히 밑바닥에서부터 만드는 거는 제 생각엔 별로 안 걸릴 것 같은데, 초보분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걸 했을 때 아이데이션 하는 관점에서도 충분히 좋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최소한 맥락은 한 이 정도는 채워야 된다. 즉 시작점, 그리고 데이터 어디에 저장할 건지, 그리고 마무리를 어떻게 볼지에 대해서 내용 반드시 채워야 되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만들어도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분명히 에러를 일으킬 겁니다. 실제 돌려서 어느 부분에서 에러가 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트러블 슈팅을 반드시 해보셔야 되는데, 일단 저는 최대한 이런 식으로 맥락을 다양하게 줘가지고 최대한 정답에 가까운 워크플로우를 자연으로 한번 구축해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돌렸는데 한 계획 짜는데 한 5분 정도 걸렸거든요. 그럼 이렇게 맥락이 부족하니까 물어보죠. 컬럼 헤더가 이미 설정이 되어 있나요? 저는 컬럼 헤더를 설정 안 했기 때문에 빈 시트거든요. 그런데 여기다가 빈 시트인데 필드에 어떤 값을 채워야 하는지 나중에 따로 알려줘 라고 이야기해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폼 옵션 같은 경우는 감마 API에서 지원한 옵션들이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URL 슬라이드 수 언어 테마만 선택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동화 하실 때 감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니까 이걸 눌러보시면 텍스트로 붙여넣기 한 다음에 이렇게 콘텐츠를 붙입니다. 콘텐츠를 붙인 다음에 이거를 어떤 식으로 만들지에 대한 옵션이 API에 있거든요. 이걸 넘긴 다음에 여기서 텍스트의 양을 어떻게 할 것인지, 예를 들어서 내가 가장 길게 하면은 내용이 거의 문서화처럼 길어지고요. 간결하게 하면은 좀 간단하게 보기 좋은 형태의 정보가 PPT에 구성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출력 언어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테마 중에서 이 블랙 테마를 이용을 해야 되니까 이 블랙 테마는 아까 이 클로드 코드에서 이 샘플 제이슨에서
요 블랙 테마를 핀을 박아가지고 맥락을 넣었기 때문에 아마 적당히 알아먹어서 이야기해 줄 것 같습니다. 뭐 텍스트 분량, 이미지 소스, 톤 오디언스 이렇게 다 있는데 저는 전부 다 하고 싶습니다. 여기다가 최대한 많이라고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할 거고 그 다음에 슬라이드 수는 정수 값이어야 함. 그리고 테마는 sample.json의 블랙 테마가 있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거고 에러 처리 한번 보면은 실패 알림 이메일도 발송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걸 던졌으니까 또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돌아가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지만 좀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도 워크플로우를 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획 문서들이 다 만들어졌어요. 유튜브에 있는 내용을 PPT로 만들어준다. 영상 URL을 입력받아 PPT를 생성하고 이메일로 발송하는 NAN 워크플로우 딱 맞죠? 그 다음에 봤었을 때 폼 트리거 다음에 대본 바로 추출할 줄 알았는데 요런 입력값 정교화 이런 건 생각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URL 값을 입력했었을 때 유효성 검증이나 이런 작업들이 필요한데 이런 것도 해준다고 하네요. 에러 체크, 처리, PPT 요청, 폴링, 구글 시트 저장, 지메일 발송.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솔직히 다 읽어보셔야 됩니다. 다 읽어보고 그리고 NA 워크플로우를 오히려 역으로 얘는 이렇게 짤 수도 있겠구나라고 학습하는 목적에서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확장된 버전에서 URL, 슬라이드 수, 언어, 텍스트 분량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톤, 타깃 오디언스 요거는 솔직히 입장에서는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소스 AI 생성하는 거 그리고 요 이미 소스 좀 설명해 드리면은 감마에서 어떤 게 있냐면은 여기서 이미지 출처가 있습니다. 이 AI 이미지를 쓰면은 자연스럽게 크레딧이 좀 더 소모가 되지만 이미지를 알아서 생성을 해주고요. 예를 들어서 스톡 사진 같은 걸 쓰시면은 그 저작권이 열려 있는 이미지를 검색을 해가지고 PPT에 이미지를 채워줍니다. 너무 좋습니다. 이것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지 안 쓸 거다면은 요거를 하시면 되고 이미지를 빈 공간에다 채우겠다 하시면은 이렇게 PPT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요 계획 문서가 기준 거의 100% 가깝게 마음에 듭니다. 실제 돌렸을 때 잘 돌아가야 되거든요. 이 내용들이 다 마음에 들기 때문에 요거를 다 저장을 따로 하라고 하네요. 그럼 요거는 따로 복사를 해서 일단 나중에 입력을 할 거고 쭉 봤을 때 내용이 다 좋잖아요. 그러면은 이때 auto accept을 하면은 요 폴더 아래에서 워크플로우를 만들어 줄 겁니다. 왜냐면은 요 cloud.md에서 새 폴더에서 워크플로우를 만들어라 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일단 돌리는 모델은 클라우드 오프스 4.5 모델에 띵킹이 달려있는 모델을 쓰고 있기 때문에 좀 오래 걸릴 거다라고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사이에 저는 아까 여기에서 요 컬럼들 있죠. 요 컬럼들 요거를 이렇게 다 미리 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마 PPT 아카이브라는 스프레드시트를 만들었고 클라우드 코드에서 시킨 대로 구글 스프레드시트 스키마를 입력을 했고요. 요 시트 1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 시트 이름 같은 경우는 실제로 워크플로우가 만들어졌을 때 시트 이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이걸 바꿀지 말지 결정을 하도록 할 거고요. 클라우드 코드로 넘어가서 이 플랜 에이전트가 작업을 한 거를 똑바로 실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봐야 되는데 딱 그 사이에 다 작성이 됐네요. 여기 리드미 문서를 눌러보면은 이게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에 대해서 쭉 설명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워크플로우가 workflow.json이라고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 여기 만들어져 있는 workflow JSON 이거를 복사를 해서 워크플로우 연 다음에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봤었을 때 폼 응답 실패 이런 건 입장에서 좀 필요 없거든요. 필요 없어서 이건 조금 고민을 해볼 거고 실제로 한번 노드 하나씩 입력을 했었을 때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읽어보는 게 좋습니다. 대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리스폰스 노드가 있는데 저 이거를 폼 is submit으로 바꾸겠습니다.
왜냐면 리스폰스 노드 이런 게 없습니다, 원래는. 그렇기 때문에 폼 is submitted를 바꿀 거고 요 웹포 레스폰스를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를 하나씩 다 보고 잘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에피파이도 연동을 이렇게 바꾸면 되고, 그 다음에 이메일 같은 경우는 이메일 계정에서 이 이메일은 하드 코딩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다 만들어준다 하더라도 손으로 어차피 좀 고쳐야 된다라고 인지를 하시면 좋겠고요. 감마 PPT 부분에서는 아까 만들었던 요 계정으로 갈아 끼울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API가 들어가 있는데 모델 같은 경우는 요 플럭스 프로로 만들어져 있네요. 이런 것들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수동으로 고치거나 작업을 하셔야 되는데 저는 일단 이 플럭스 1 프로로 이미지 모델을 만든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PPT가 만들어졌을 때 이 ID 값 들고 오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연동한 계정으로 할당하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경고 표시가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읽어가지고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여기 시트에서 여기 GID equal 0이 첫 번째 시트거든요. 근데 어차피 이거 ID 값은 맥락으로 넘겼기 때문에 이렇게 바꾸도록 할 거고, 쭉 보시면 이메일이 있는데 이메일은 생각에는 필요가 없긴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일단 냅두고 나중에 이걸 넣을지 말지 천천히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웹폭 리스폰스 지울 거고 여기 받는 사람도 계정으로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HTML 템플릿이 알아서 만들어져 있는데 이거 나중에 이메일을 받아봤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몇 분 대기하는지 보면은 10초마다 이거를 계속 반복을 하는데 저는 1분마다 바꾸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돌았는데 여기 상태가 에러가 나 있다, 뭔가 문제가 있다 하면은 이 스테이터스가 completed가 아니면은 다시 이렇게 1분 대기했다가 돌아가고 될 때까지 이렇게 반복을 하겠다는 뜻이죠. 나름 나쁘지 않게 짠 것 같습니다. AI가 초안으로 이렇게 잘 짜줬지만은, 클라우드 코드가 초안을 잘 짜줬지만은 생각에는 예상치 못한 에러가 어딘가 있을 겁니다. 이걸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테스트를 해볼 내용을 한번 입력을 해봐야 되는데 해외 유튜브 URL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마침 요 네이트워크 이 사람 영상을 한번 요약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은 이 사람 영상이 하고 있는 영상과 얼추 닮아 있기 때문에 한번 재밌어 보여서 이걸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클릭한 다음에 URL 복사를 할 거고, 실제로 우리가 작업을 하는 내용은 결국에는 여기 있는 영어 대본을 PPT로 만드는데 내가 그냥 누워서 이 NAN 폼 위에다가 그냥 여기 입력값만 입력한 다음에 서브밋만 하더라도 알아서 쭉 자동화가 돼서 메일로 받아볼 수 있다라는 거죠. 요거 URL 붙인 다음에 슬라이드 수 같은 경우는 아까 그 영상이 20분짜리기 때문에 한 15장으로 입력을 하고, 한국어 텍스트 분량은 이 디테일을 하면 좀 디테일한 형태로 나오고, 미디엄이라고 하면은 조금 정보를 손실 좀 하더라도 적당한 한 PPT 분량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요약된 정보를 좀 이쁘게 보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최대한 텍스트를 채워가지고 한번 볼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할 거고, 톤과 타겟 어디언스는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미지 소스가 있는데 AI 생성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고칠 때 AI 생성을 눌렀을 때 관련된 이미지 모델들을 좀 커스텀해서 생각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테마 같은 경우는 여기 있죠. 그 다음에 결과를 받을 주소는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브밋을 누르면은 NA 워크플로우가 돌아갈 것입니다. 폼 서브미티드라고 나타났고 이렇게 에러가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거를 복사를 한 다음에 이 클라우드 코드에서 if 노드 부분에서 이런 에러가 나타났다라고 수정하셔도 좋지만, 저는 일단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해보셨다라고 하시면은 한번 손으로 고치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래야 좀 더 좋은 프롬프트 줄 수 있기 때문에. 클로드가 최초로 짜준 게 맞는데 버그였던 것 같습니다. 다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에러가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풋 텍스트 부분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인풋 텍스트 부분을 요만큼 지우겠습니다. 왜냐면은
요거가 JSON 스트링기 파일을 쓰면은 해결이 될 내용인데 요 인풋 텍스트의 제 입장에서는 요 트랜스크립트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요 내용을 지우고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잘못됐는지 그럴 때는 요거를 복사를 해서 넘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마 포스트 노드 부분에서 에러가 있습니다. 인풋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고 이렇게 내용을 넣은 다음에 여기 있는 텍스트가 너무 길기 때문에 이거를 프롬프트를 조금 지우겠습니다. 중략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에러 내용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할 거냐면은 내 n으로 넘어가서 요 제이슨 파라미터가 틀렸다는 요 에러 노드를 복사를 해서 VS 코드에다가 넣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만들어져 있는 이 워크플로우를 지운 다음에 요 워크플로우를 핀으로 박은 상태에서 복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VS 코드에다가 요 최초로 초안으로 생성된 내용을 여기다가 할당을 해가지고 프롬프트에 뭐라고 할 거냐면은 요 경로를 복사한 다음에 수동으로 부분 수정하였으니 참고하세요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셔야 되는 게 워크플로우 하나 12개 노드짜리 만드는데 토큰의 64%를 태웠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방식으로 개발하는 거 안 좋아하는 이유가 클로드가 아무리 똑똑하다 한들 40에서 50%대에 유지하는 거를 저는 선호를 합니다. 그걸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요거는 무시하고 수정 요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아마 돌아가는데 또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런 다운표나 뭐 특수문자 들어가서 제이슨 스트링기 파일을 넣으면 안전하게 반환된다. 요 바디 값을 수정을 했다라는 표현을 썼네요. 요거를 고쳤다고 하는데 요 워크플로우를 수정 요청한 거를 한번 복사를 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걸 복사해서 클로드 코드가 수정한 거를 지운 다음에 다시 붙여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은 이게 빨간색인 이유가 이 전에 노드 내용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거 핀을 풀고 다시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내용들이 감마로 넘어가서 여기 바디 값에 요 내용들이 잘 들어간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제이슨 에러 뜬 이유가 다 요 작업이 들어가야 돼서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요 generation id 값이 있는데 요게 실제로 이렇게 돌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감마에서 API 생성됨이라고 되어 있는 요 경로에 조금 있으면은 워크플로우가 돌아가서 PPT가 다 만들어지면은 요 공간에 API로 돌아간 PPT가 여기 나타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돌아가는데 지금 첫 번째 1분 대기했었을 때는 지금 펜딩이라 되어 있죠. 여기 계속 만들어져 있는 거고요. 이 클로드 코드를 만들었을 때 장점은 뭐냐면은 이런 정규화 작업이나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돌기 위한 노드들은 확실히 잘 짜준다. 그리고 이런 초보자들이 이런 식으로 잘 못 짜거든요. 이런 부분은 확실히 전 좋다 생각하는데 이런 좀 지엽적인 부분들은 좀 개인적으로 좀 아직 아쉽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듭니다. 실제로 좋은 방법은 뭐냐면은 클로드 코드한테 다 테스트 해봐라 뭐 이런 식으로 검증해봐라 진짜 맞냐 이런 식으로 셀프 리플렉션 즉 자기 회귀라고 하죠. 프롬프트 기법 중에 자기 회귀 기법 같은 것들을 활용을 해서 한 번 더 고문을 시켜가지고 원하는 아웃풋에 수렴시키는 방법도 있긴 있습니다. 그건 이제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사이클도 펜딩이기 때문에 2분은 넘게 걸리는 것 같아요. 이거를 좀 더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4분 정도 기다리니까 이렇게 잘 돌아간 것을 확인을 했으니까 정말 이 URL이 정말로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하기 전에 구글 스프레드시트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잘 적재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요거 한번 눌렀을 때
영상에서 했었던 내용들이 실제로 잘 반영됐고 플럭스 프로 모델이 이미지 퀄리티가 상당히 좋네요. 여기서 설정 가면은 API 비용이 얼마 나갔는지 알 수 있는데 크레딧이 그렇게 많이는 안 나가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요거 크레딧 같은 경우는 카드당 3에서 4 정도 크레딧이 나가고 이미지 모델을 쓴다라고 했었을 때 크레딧이 더 많이 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따로 수정을 하시면 되거나 나는 이 그림 AI 모델만 쓸 거야 라고 클로드 코드한테 요청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일단 요거 내용이 아주 잘 적재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좀 흡족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이메일로도 왔어요. 유튜브 제목에서 PPT 완성됐다라는 이메일 왔고 이쁘게 HTML로 영상도 바로 볼 수 있게 했고 PPT 열기를 누르면은 요게 가지지 않네요. 요 부분 수정해 달라고 해야겠네요. 아쉽습니다. 그러면은 요 부분 같은 경우는 실제로 손으로 한번 고쳐 보겠습니다. NAN으로 넘어가서 이걸 눌러서 요 감마 URL 부분이 틀렸네요. 요렇게 여기 언더바가 빠져가지고 버튼에 URL이 삽입이 되지 않았습니다. 요거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다시 돌리니까 이메일 확인해 보면은 이런 식으로 왔고 PPT 열었을 때 버튼도 잘 돌아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굉장히 좋습니다. 그럼 저는 이 URL을 복사를 해서 제 오픈 카톡방 사람들한테 이 유튜브 URL이랑 감마 URL 같이 나눠줘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여기서 이게 만약에 마음에 든다고 하면은 이걸 저장을 한 다음에 핀을 다 해제하고 저장을 하면 되겠죠. 저장하고 배포할 거면 배포를 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요거를 한 다음에 응용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 게 어떤 게 있냐면은 PPT 자동화 같은 경우는 솔직히 쓸 때가 굉장히 많아요. 요거 만들어져 있는 이 워크플로우를 바탕으로 해서 다른 새로운 워크플로우를 또 클로드한테 요청하면 되겠죠. 왜냐면은 이 워크플로우는 지금 충분히 잘 돌아가고 있는 워크플로우다라고 클로드 코드한테 알려주면은 충분히 참조해서 새로운 워크플로우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다 완성되면은 이걸 복사를 해서 여기서 만들어져 있는 이 워크플로우 있죠. 요걸로 갈아 끼웁니다. 왜냐하면 핀을 고정시킨 거를 해제를 하면은 라인 수가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저장을 해놓고 GitHub에 배포를 하고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워크플로우 같은 경우는 노션에다가 업데이트를 해서 여러분들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처음에 일단 마음에 드는 거는 이런 정규와 로직 있죠. 이런 표현식 같은 거, 이런 거 짜주는 건 엄청 빠르고, 그리고 이 폼 입력할 때 요거 하나씩 하나씩 다 입력한 거 진짜 귀찮고 짜증나거든요. 근데 요런 거 알아서 감마에 있는 API 문서 읽어보고 다 세팅해 주는 거에 있어서는 굉장히 편리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좀 단점인 부분은 뭐였냐면은 요런 자잘한 에러들이 두 군데 있었고 이건 정말 사소한 에러인데 여기 있는 요 언더바가 빠져가지고 버튼 부분에 URL이 돌아가지 않았던 부분 요런 잔 에러들이 좀 있었긴 있었습니다. 충분히 여러분들이 0에서 70%, 뭐 0에서 85%, 90%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클로드 코드를 이용하시면은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최대한 정답에 가까운 워크플로우를 짜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영상을 한번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들어진 NA 워크플로우는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설명이 가능한 구조 형태로 이렇게 구성이 됐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셨을 거고요. 이 워크플로우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좀 팁을 알려드리면요. 이 워크플로우 만들어진 거를 복사를 하신 다음에 클로드한테 이 워크플로우를 복사 붙여넣기 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워크플로우 복사한 다음에 조금 더 워크플로우에 대한 소재에 대해서 아이디에이션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재밌는 포인트가 될 겁니다. 우선 창의적인 내용과 고도화할 수 있는 아이디어들을 제시를 해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좀 과한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걸러 들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렇게 멀티 아웃풋 같은 것도 꽤나 괜찮은 소재가 될 수 있을 것 같죠. 그리고 이거 엄청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자막이 만약에 적당히 길거나 짧으면은
그에 맞는 슬라이드 수를 자동으로 제한하는 것들, 이런 내용을 복사를 하셔가지고 클로드 코드한테 내 워크플로우 자막키를 기반으로 해서 슬라이드 수를 자동으로 조절해서 받고 싶어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은 충분히 응용 고도화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이데이션 받은 다음에 걸러 들을 거 걸러 들으시고 좀 더 해볼 만한 것들 같은 걸 힌트를 받아가지고 응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영상의 핵심 포인트를 좀 정리를 하자면은 일단 클로드 코드한테 이야기했던 시작점, 뭐 웹훅으로 출발할 것인지 폼 트리거로 출발할 것인지 스케줄 트리거로 출발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저장소, 구글 스프레드시트, 노션, 에어테이블 같은 거 이야기해 주시고 결과를 어떻게 받을지 노션, 텔레그램, 지메일 같은 것들 이야기하신 다음에 이 맥락들을 최소한의 내용들을 여러분들 반드시 제시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최초로 0 to 1으로 자연어로 워크플로우를 개발하실 때는 플랜 모드를 이용을 해가지고 AI가 클로드가 워크플로우 만들 때 부족한 맥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줄 수 있는 거를 부여하면은 훨씬 더 좋은 워크플로우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여기 여러분들이 워크플로우 만들어졌을 때 최소 70%, 운 좋으면 90%까지 완성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여러분들이 NAN을 어느 정도 수동으로 트러블 슈팅 같은 부분은 어느 정도 할 줄 아셔야 되기 때문에 너무 여기에 대해서 매몰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정도 익히신 다음에 이런 방식을 접목시켜가지고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충분히 워크플로우에 자연어뿐만 아니라 이런 다른 재사용성이 높은 노드들을 복사를 해가지고 제이슨 파일에 붙인 다음에 이를 검증된 노드 맥락으로 활용하셔가지고 좀 더 안정적인 워크플로우 70점짜리가 아닌 90점짜리 워크플로우에 좀 더 정답에 가까운 워크플로우를 구축하셔가지고 여러분들 NAN 생활에 윤택함이 더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요새 하도 바이브 코딩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는데 바이브 코딩과 에이전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근데 NAN과 바이브 코딩이 결합되면은 아주 무시무시한 힘을 발휘한다고 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시각적으로 플로우를 구성을 잘 해본 사람이 AI한테 더 설명을 잘 하기 때문에 이 대에이전트 시대에 NAN을 배우는 시간 자체가 아깝지 않고 좋은 경험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시각적 워크플로우 같은 것에 대한 장점은 결정론적이고 아웃풋이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커머스나 마케팅 에이전시 쪽에 반복이 많고 ROI가 떨어지는 부분 위치에 있는 시장에 대해서는 여전히 NAN 같은 스케일업 할 수 있는 자동화는 여전히 매력적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은 따로 영상을 따로 찍어가지고 자주 올릴 수 있도록 해보겠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은 좋아요 버튼과 하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고 구독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샘오트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